오늘은 2000년대 초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어빈 얄롬의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라는 소설을 소개하려 합니다. 미국 정신심리 의사이기도 한 저자는 니체의 철학 사상과 그 인물에 매료되어 니체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킵니다. 그의 편두통 치료를 의뢰받아 그를 환자로서 맡게 된 가상의 인물이 빈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요셉 브로이어입니다. 저자는 니체와 브로이어 간의 편두통과 심리치료 과정을 절묘한 지적 게임처럼 멋지게 엮어냅니다. 소설 첫 장에서 유명한 루살로메가 브로이어를 찾아와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니체를 치료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브로이어는 니체가 자신의 치료를 거부하지 않도록 일종의 가면 치료를 제안합니다. 니체가 수락하자 두 사람은 지적인 격돌과 함께 깊은 내면의 고백을 주고받습니다. 니체는 자신의 고통과 허물을 극복하려 애쓰고 브로이어는 자신의 억눌린 욕망과 불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결국 치료자는 피치료자가 되고 환자는 치료자가 되는 소설적 반전을 가져옵니다. 독자들은 두 지식 엘리트가 펼치는 불꽃 대화 흐름 속에 흥미진진함을 잃지 않으며 본 소설에 푹 빠져듭니다. 결국 내면을 서로에게 다 보여주며 상대의 오랜 내면적 아픔을 위무하고 치유해줌으로써 함께 성숙해지는 자아 탐색의 과정은 독자들에게 깊은 통찰력과 커다란 카타르시스를 제공합니다. 총 22장으로 구성된 본 소설에서 후반부인 17장에서 22장에 묘사된 내용들이 가히 압권이라 하겠습니다. 그 앞부분의 내용들에도 곳곳에서 번쩍거리는 대화 부분이 허다합니다. 이제 1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방송으로 내보내고 17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의 내용들은 좀 더 구체적인 나레이션 속에 만든 동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19세기 후반 오스트리아 빈 당대 최고의 의사 요셉 브로이어는 뜻밖에도 묘령 여인의 방문을 받습니다. 젊고 신비로운 여성 루살로메. 그녀는 그에게 한 사람을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병든 몸과 절망에 찬 마음을 지닌 천재 사상가. 그는 세상과 단절된 채 스스로 생을 끊으려는 충동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브로이어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치료 아닌 치료가 시작됩니다. 루살로메는 브로이어에게 말합니다. 그는 결코 치료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거부할 거예요. 하지만 루의 간절한 눈빛, 그녀가 품은 니체에 대한 연민과 존경심은 브로이어의 마음속에 깊은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점점 루와 니체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미묘한 감정의 그물 속으로 빠져듭니다. 드디어 마주한 니체. 그로부터는 말보다 침묵이, 친절보다 냉소가 먼저 나옵니다. 철학자답게 그는 논리와 사유로 무장한 채 어떤 접근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브로이어는 의사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하지만 니체의 냉철한 사고와 치밀한 방어 앞에서 쉽게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직감합니다. 이 남자는 고통받고 있다고. 그 고통은 단순한 편두통 이상의 것이라고. 니체와의 만남이 반복될수록 브로이어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철학자는 정말 환자인가? 아니면 나 자신이 무너지고 있는 건가? 브로이어는 친구 프로이트에게 자신의 꿈과 불안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깊은 내면에 숨겨진 또 하나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바로 루살로메를 향한 감정, 욕망, 그리고 존재의 공허함. 브로이어는 방향을 바꿉니다. 단순한 치료가 아닌 실험적인 제안을 하기로 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당신이 나의 철학자이자 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니체는 흥미를 느끼고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대미문의 상호치료가 시작됩니다. 의사와 환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두 사람은 서로의 어둠을 마주보게 됩니다. 브로이어는 털어놓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공허, 아내에 대한 의무감, 루에 대한 집착. 니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유를 원한다면 먼저 그 욕망의 족쇄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던진 결정적 질문. 지금 이 삶을 영원히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 회귀. 브로이어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질문은 그의 세계관을 뿌리째 흔듭니다. 브로이어는 점점 니체의 철학 속에서 길을 잃어갑니다.
그는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들, 즉 의사로서의 사명, 가족, 성공이 실은 허상일 수 있다는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에 대한 집착 역시 외로움과 삶의 권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한가? 니체와 브로이어 두 남자는 이제 서로의 거울이 됩니다. 철학자는 의사를 비추고 의사는 철학자를 비춥니다. 그들은 점점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깊이를 함께 감내합니다. 이 장은 이야기의 전환점으로서 치료자는 환자가 되고 환자는 치료자가 되는 아이러니한 순간입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통을 마주하게 된 두 사람. 그들은 이제 치유가 아니라 통찰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브로이어의 상담실. 이제는 니체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당신은 베르타에게서 도망쳤습니까?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었습니까? 브로이어는 말문이 막힙니다. 그 질문은 니체 자신의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대화는 치료를 가장한 철학이 아니라 자기 고백의 투쟁이 되었습니다. 니체는 마침내 자신의 내면을 꺼냅니다. 어머니와 누이의 억압, 살로메에 대한 절망적 집착, 그리고 끝없는 두통 속에서 짓눌려온 존재의 무게. 내 인생은 철저한 고독이었다. 이 순간부터 두 사람의 경계는 무너집니다. 브로이어 역시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그는 입을 엽니다. 나는 베르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환자였기에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억압과 도덕이라는 이름의 도피, 그리고 감정을 통제하려 했던 브로이어의 또 다른 자해였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유를 두려워합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이 깊도록 침묵 속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러나 그 침묵은 치료였습니다. 다음 날 니체는 브로이어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의 삶을 영원히 반복해도 좋겠습니까? 영원 회귀. 니체 철학의 정수이자 삶에 대한 가장 혹독한 질문. 만약 당신이 지금의 삶을 또다시 무한히 살아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브로이어는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삶이란 수동적인 흐름이 아니라 능동적 선택의 연속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제야 브로이어는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브로이어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침 공기의 냄새, 가족의 얼굴, 병원 복도의 풍경.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후회 또한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입니다. 니체는 조용히 그를 바라봅니다. 그의 철학은 브로이어를 바꿨고 브로이어의 성찰은 니체를 흔들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그건 제게 철학보다 의학보다 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니체는 떠나기로 합니다. 브로이어도 붙잡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 둘은 침묵 속에서 악수를 나눕니다. 그 악수에는 의사도 철학자도 치료자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의 고통을 알아본 인간이 있을 뿐입니다. 며칠 후 브로이어는 루살로메를 다시 만납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묻습니다. 니체는 조금 나아졌나요? 브로이어는 잠시 생각하다 말합니다. 나아진 건 아마 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니체가 눈물을 흘린 건 그가 약해서가 아니라 살아있으려 했기 때문일지도 모르지요.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 이 소설은 심리치료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삶을 직면하려는 용기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많은 진짜 나를 잊은 채 살아가는가?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니체와 소설 속 상대역인 브로이어가 니체의 정신적 고통 치료의로 등장해 서로 지적 격돌을 일삼다. 어느 순간 서로의 내적 고통을 알고서는 동병상련의 감정으로 서로를 치유해주고 열린 결말로 끝나는 이 소설은 국내 독자들에게도 엄청난 환호를 받은 작품입니다. 다음은 이 소설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학과 심리학이 만나는 지점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오늘은 어빙 얄롬의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를 통해 그 문학사적 의미를 들여다봅니다.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는 전통적인 소설과는 다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와 초기 정신분석의 아버지 요제프 브로이어의 만남. 이 둘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교류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얄롬은 이 허구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장르를 창조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치료 소설 또는 철학적 소설입니다. 문학과 정신분석의 경계를 허문 이 소설은 장르 혼합의 선구자적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소설은 실존주의 문학의 현대적 부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카미, 사르트르, 도스토옙스키의 흐름을 계승하면서도 더 일상적인 심리 치료 장면을 통해 독자와 연결됩니다. 삶의 의미, 자유, 책임, 고통의 수용 등 실존주의의 핵심 주제를 소설 전반에 녹여냈죠. 특히 니체의 영혼회귀, 초인, 의지의 철학은 대화를 통해 생생히 구현됩니다. 문학이 철학의 대중적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얄롬은 정신의학자로서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결코 건조하지 않습니다. 심리치료 장면은 극적인 전개와 감정의 파고를 동반하며 독자를 몰입하게 만듭니다. 이로써 심리치료 과정 자체가 서사의 중심이 되는 독특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심리학과 문학의 접점이 문학의 새로운 스토리텔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죠.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허구를 통한 진실의 탐색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되 그 위에 얄롬은 상상력을 더합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들이지만 그 내면은 작가의 상상으로 재구성되죠. 그 결과 니체라는 철학자는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의 얼굴을 갖게 됩니다. 브로이어 역시 치료자이자 동시에 환자로서의 양면을 드러냅니다. 문학이란 결국 진실을 말하는 허구라는 정의가 이 작품을 통해 다시 입증됩니다.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는 독자를 관찰자가 아닌 사유하는 존재로 초대합니다. 치료실의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독자는 자신의 문제와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독자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문학을 통해 독자가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죠. 니체가 눈물을 흘릴 때는 단지 철학자와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의 이면엔 우리 모두가 겪는 삶의 질문과 고뇌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철학적 깊이와 감정적 울림을 동시에 지닌 독특한 고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문학이 어떻게 인간의 정신과 존재를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가를 묻는 이들에게 하나의 모범 답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사유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본 소설의 문학사적 의의를 살펴주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속 강건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또 찾아뵙겠습니다.